네, 안녕하세요.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예전에 기라성 같은 하이엔드 오디오의 파이오니어라고 할 수 있죠. 넬슨 패스나 이런 사람들, 댄 다고스티노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, 아무래도 하이엔드 오디오의 어떤 앰프 쪽이나 소스기기 쪽에서 어떤 규범을 만든 사람이라면 마크 레빈슨을 꼽지 않을 수가 없어요. 오늘은 그래서 마크 레빈슨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. 김편님, 마크 레빈슨의 어떤 역사랄까요? 스스로 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, 혹시? 그렇죠. 저는 전에 우리 사석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네. 그 사이먼 앤 가펑클 노래 중에 네. 미시즈 로빈슨이라고 있어요. 아, 네. 딱 들어보시면 아실 노래인데, 네. 전 마크 레빈슨 앰프만 보면 네. 미시즈 로빈슨 생각이 나요. 아, 왜 나나요, 그 노래가? 아니, 뒷발음이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. 아, 로빈슨? 네. 아, 네.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1972년에 설립돼서 미국 하이엔드 앰프의 선봉 역할을 했죠. 네. 거기서 하이엔드의 어떤 물꼬를 터준, 네. 그렇죠. 방향을 제시한. 어떻게 보면 교과서 같은? 그렇죠. 네, 예. 그러니까 정말 예전에 그 이전의 앰프와 마크 레빈슨 이후의 앰프가 이렇게 좀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슨 전원부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막 밥상만하게 앰프를 이렇게 만들고 출력석이나 모든 그 부품이나 이런 것들 선별 소자를 쓰고 이런 것들 그 이후에 그 앰프 설계자들이 사실 마크 레빈슨의 어떤 그런 기법들 이런 것들을 다 이어받았어요, 사실. 그렇죠. 영향을 크게 받았죠. 그리고 예. 마크 레빈슨 초창기 앰프 내부를 보면 네. 프리앰프 다 네. 정말 무시무시하죠. 도시 조감도를 보고 있는 것 같은. 네. 정말 앰프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거를 아, 네. 1972년에 딱 제시를 한 거죠. 예. 그게 저는 그 마크 레빈슨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앰프나 이런 거,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지금 같은 이렇게 하만 그룹이 아니고 독자적인 독립적인 회사였죠. MLAS. 그러니까 마크 레빈슨 오디오 시스템. 그걸 줄여가지고 MLAS였고, 그 마크 레빈슨은 사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주변에 정말 좋은 인재들이 같이 했습니다. 워낙 이 하이엔드 오디오라는 어떤 기치 하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, 그 당시에는 사실 오디오 업계에 정말 수재들이 많이 좀 들어왔던 시절이기도 하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패러사운드 이런 앰프들 때문에 유명한 그 컨스텔레이션 이런 앰프 설계에도 참여한 존 컬. 그렇죠. 이 사람도 원래 마크 레빈슨 초창기에 있었던 엔지니어고, 그 다음에 2명의 엔지니어가 정말 마크 레빈슨과 오래 활동을 했죠. 그렇죠. 폴 제이슨과 탐 콜란들로라는 2명의 엔지니어. 이 사람들은 마크 레빈슨 그 초창기 MLAS 시절부터 함께 했었고, 그 이후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첼로 있죠. 마크 레빈슨이 그 자신이 세운 MLAS를 떠나서 그렇죠. 첼로로 갔을 때 또 같이 그쪽에서 연구 개발팀을 꾸려서 마크 레빈슨과 계속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. 그 중에서 좀 안타까운 거는 예전에 그 톰 콜란젤로는 돌아가셨어요. 그렇죠. 교통사고로 2007년에 네. 돌아가셨죠.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스테레오 파일의 추도사, 부고기사가 떴는데, 네. 마크 레빈슨이 이런 말을 해요. 그러니까 두 번 다시 톰 콜란젤로 같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. 네. There will not be another Tom 콜란젤로. 아. 그러니까 그만큼 마크 레빈슨이 이 콜란젤로를 얼마나 높게 평가를 했는지. 지금 이제 비올라는 그 이후에 물론 이제 2000년에 설립되고 한 7년 활동하다가 돌아가셨지만은 그 DNA 그런 거는 지금 이 비올라에도 남아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마크 레빈슨 또 이렇게 예전에 스피커 개발자였던 윌리엄 이글스톤 웍스의 설립자죠. 그러니까 나중에 초창기에 이제 조금 이제 스피커가 완성되고 브랜드가 유명해진 이후에는 떠나고, 지금 이글스톤 웍스에는 없는데 윌리엄 이글스톤과 함께 또 루나원 이런 것들을 좀 만들기도 했었고, 그 이후에 이제 남은 사람이 이제 폴 제이슨인데, 폴 제이슨이 그 첼로 그쪽을 떠나고 자신의 그 톰 콜란젤로와 같이 설립한 브랜드가 바로 비올라입니다. 그렇죠. 네.
악기 이름이에요. 악기 이름. 첼로에 이어서 비올라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 비올라의 제품을 소개해-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초반에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일단은 소나타 프리 앰프가 있고요. 이게 전원부 다 분리형이고, 그렇죠. 그 예전에도 뭐 콘체르토 프리 같은 것도 있었고, 뭐 역대급 그런 프리 파워 앰프들을 설계했던 사람들이에요. 첼로의 뭐 수트, 팔레트, 뭐 이런 그 퍼포먼스 파워 이런 것들도 다 이 비올라의 그 폴 제이슨과 톰 콜란젤로가 함께 다 개발했던 제품들이고, 그리고 뒤에 있는 제품은 파워 앰프입니다. 카덴스. 그래도 이제 비올라 파워 앰프 중에서 최근 근작이라고 그렇죠. 할 수 있죠. 네.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국내에서도 뭐 비올라를 가장 이렇게 하면 떠올리는 파워가 브라보 파워인데, 그렇죠. 브라보 파워는 덩치가 뭐 어마어마하고, 네, 오늘은 카덴스 파워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김 편님, 이 앰프 어떤 설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일단 이 소나타 프리앰프는 보시는 것처럼 전원부 분리형이잖아요. 네. 프리앰프에서 왜 전원부를 분리하는 게 유리할까요? 전원부요? 예. 네. 그러니까 프리앰프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세한 신호를 처음 증폭하는 앰프잖아요. 네. 그 이후에 오는 게 이제 파워 앰프고, 그러니까 SMB 노이즈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전원부에서 나오는 노이즈를 아예 차단을 시키기 위해서, 네. 그래서 프리앰프에서는 좀 고급 하이엔드일수록 전원부를 분리하는 경우가 많죠. 특히 네. 소스기기, 뭐 네트워크 플레이어, DAC, 네. 프리앰프까지는 전원부 분리가 좀 더 음질 향상이 좋다, 노이즈를 네, 네.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요. 네. 그런 면에서 지금 소나타 프리앰프는 일단 그 출발선상은 전원부 분리해서 네. 출발을 한다. 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다음에 뒤에 보시는 게 카덴스인데,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파워 앰프입니다. 스테레오 파워 앰프인데 저희가 이제 두 대를 이제 뒤쪽에 쌓아놨고요. 원래 앞에 이 테이블에 올려놓으려고 그랬는데 오늘의 이제 주인공이 카덴스 파워라서, 근데 이 테이블이 거의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. 한 개도 못 올렸습니다. 한 개도 못 올리고. 이게 55kg예요. 네. 하나가. 네. 네.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GLV 사장님이랑 같이 들었어요. 한 대를 올리는데. 그리고 이 렉이 상당히 튼튼해서 두 개를 올릴 수 있었어요. 사실 그 렉이 YG 어쿠스틱에서 만든 렉입니다. 통 알루미늄 깎아가지고 만드는 렉이라서 그나마 이 카덴스 파워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카덴스 파워의 뭐 전반적인 디자인과 기능을 알아보면, 일단은 뒤쪽에 XLR 입력이 한 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XLR 출력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스피커 바인딩 포스트 있고,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기능이 또 하나 있어요. 뒤쪽에 보면 토글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, 그 중에 하나는 플로트와 그라운드, 그러니까 셰시 접지를 할 거냐 말 거냐,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설계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뭐 스피커 험이 들린다든가 그런 때 그 제품의 어떤, 그러니까 오디오를 하다 보면은 매칭에 따라서 없던 험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 이것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출력은 8옴에 200W, 그리고 임피던스가 4옴일 때는 딱 2배, 400W 400W. 출력을 내주고요. 그리고 이 제품은 하나를 추가해서 또 모노 브릿지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모노 브릿지의 경우에는 공식이죠. 사실 이렇게 모노 브릿지를 하면은 스테레오 파워였을 때 출력의 4배가 나오는 게 정석인데, 대부분 4배까지 딱 떨어지는 앰프는 요즘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근데 이 제품은 딱 4배가 나옵니다. 8옴 기준으로 모노 브릿지였을 경우에 채널당 800W 출력을 내줍니다.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내부 어떤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, 김편님, 내부 설계는 어떻게 될까요? 예, 그 아까 그 모노 브릿지에서 좀만 더 보태면은 네. 4옴에서 1600W를 낸다고 얘네가 지금 네, 맞아요.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, 보통 이 모노 브릿지로 하면은 스피커 입장에서 스피커 임피던, 그러니까 스피커 네. 부하 임피던스가 반으로 떨어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그렇죠. 4옴에 물린다는 얘기는 결국 2옴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앰프 전원부에 엄청난 그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통 4옴 스피커에는 연결하지 마세요. 이게 그쵸. 지금 보통 룰인데, 얼마 전에 NAD M23이 그랬었죠. 그랬었죠. 그 매뉴얼에 써 있습니다. 네. 근데 얘네는
그냥 사오면 1600 나와. 네. 마음대로 써. 예, 뭐 이거죠. 엄청난 거죠. 자신감이죠. 그러니까 그만큼 그거는 이제 예. 전원부에 이제 그만큼 이제 강세가 있다 하는데 얘네 또 이 설계 디자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전원부 파워 서플라이인데 네. 안에 이제 공개된 그 내부 사진을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. 예, 이따만한 트랜스가 2개가 있어요. 그 얼굴만한 그 그렇죠. 머리만한 그 그러니까 이 55kg 무게의 대부분이 네. 이 트랜스 2개인데 네. 뒤쪽에 있는 거는 전원 트랜스예요. 예, 예.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게 초크 트랜스. 네. 보통은 그냥 평활회로에 그냥 보통 코일 쓰고 마는데 네. 얘네는 거의 전원 트랜스급의 초크 트랜스를 써갖고 네. 그만큼 그 AC 전원에서 올라오는 전원 리플 네. 그 노이즈를 완전 줄여주는 그래서 결국 SMB를 높이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설계를 좀 하고 있는 게 네. 가장 눈에 띄고요. 그리고 뒤에 단자를 보면 스피커 커넥터가 바이 와이어링을 지원을 해요. 네, 네. 그러니까 모노 브릿지를 안 써도 바이 와이어링의 어떤 그 음질 향상 효과를 충분히 맛볼 수 있는 파워 앰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소나타 프리앰프의 게인은 네. 20dB 네. 그리고 파워 앰프의 게인은 26dB를 26dB. 보이고요. 예. 그리고 이 전압 증폭단은 OP앰프라고 그러죠. 네. 예. 오퍼레이션 네. 파워 앰플리파이어 그 모듈을 보통은 이제 네. 칩셋을 쓰는데 여기서는 칩셋을 안 쓰고 얘네가 직접 디스크리트로 설계한 OP앰프가 전압 증폭을 책임을 지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 결과로 프리앰프에서는 20dB, 파워앰프에서는 26dB를 확보를 하고 파워앰프에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써서 네. 푸시풀로 클래스 AB로 아까 코나님이 말한 것처럼 8옴에서 200W를 내는 파워앰프가 되겠습니다. 네. 잘 들었습니다. 오늘 비올라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비올라 하면은 요즘에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근데 오디오를 오래 하신 분들은 비올라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첼로가 있었고 그 위로 올라가면 결국은 MLAS 마크 레빈슨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현대 하이엔드 앰프의 어떤 그 적자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폴 제이슨, 그다음에 지금은 작고한 톰 콜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이엔드 앰프 그 무브먼트의 어떤 그 핵이었던 사람들이거든요. 태풍을 몰고 왔던 사람들이고, 그리고 사람들은 마크 레빈슨을 이제 지금도 이제 그 하만 산하에 마크 레빈슨이 있잖아요. 브랜드가 있기는 한데 그 마크 레빈슨은 초창기에 은퇴를 했어요. 이미 마크 레빈슨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회사는 초창기에 은퇴했고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끌어갑니다. 그러니까 물론 크렐도 마찬가지고 크렐은 좀 더 오래 있었죠. 그래도 그렇죠. 네. 지금은 크렐의 그 수장이었던 댄 다고스티노도 나와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정말 그 마크 레빈슨 하이엔드 앰프 설계의 어떤 적자들이 만든 브랜드다. 그렇죠.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정말 참 대단하고 고마운 일입니다, 사실. 네. 그러니까 저는 그 비올라 그러니까 2016년에 크레센도 프리앰프하고 콘체르토 네. 파워앰프 스테레오 파워앰프였는데 예. 그때 그거를 이제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것이 그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 하이엔드 앰프의 적장자는 정말 이 비올라일 수가 있다. 네. 예, 그걸 많이 느꼈어요. 그렇죠. 네, 이렇게 해서 1부에서는 저희가 비올라에 대한 어떤 브랜드의 비하인드 스토리 이거에 더해서 지금 프리앰프와 파워앰프 카덴스의 그 설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2부에서는 실제 좀 들어보면서 음질, 퍼포먼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